코딩 셰프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결국 제1까지 지장을 주게 되어서 제때 강좌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주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그인 페이지 관련 디자인과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 게임을 만들어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로그인 페이지에 기능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다이스와 비밀번호 1234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사라지게 하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화면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면 키보드가 사라지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웹에서도 특정 텍스트 필드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사용자들의 입력을 유도하도록 커서가 깜빡이거나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뒷 7자리를 입력하는 다음 텍스트 필드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 필드를 클릭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이든 사용자가 클릭을 하던 특정 텍스트 필드가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포커스를 준다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 로그인 페이지도 앱이 실행되자마자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를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오토포커스라는 아규먼트가 있고 false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 위젯 내에서 오토포커스를 불러온 후에 값을 true라고 주고 hot restart를 시켜보면 약간 텍스트 필드가 가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이스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가 포커스를 받게 되어서 자동으로 키보드가 올라오고 사용자들의 입력을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다시 삭제를 했고요. 현재 우리가 구현하려는 기능은 화면에 빈 공간을 탭하면 키보드가 사라지는 기능입니다. 즉 화면 전체가 마치 버튼처럼 사용자의 터치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플러터에서는 이럴 때 사용하는 제스처 디텍터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의 행동을 감지하는 위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길게 누르기, 연속 2번 누르기, 드래그하기 등의 이벤트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 화면 전체의 빈 공간이 사용자의 탭에 반응을 해야 하므로 위로 좀 올라가셔서 여기 Single Child Scroll View 위젯부터 한 번 더 제스처 디텍터 위젯으로 감싸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화면의 빈 곳을 누를 때만 작동해야 하므로 onTab이란 메서드를 불러옵니다. 순한맛 강좌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onTab과 onPressed 함수의 차이점은 onPressed 함수는 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를 다루는 것이고 onTab은 버튼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구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길게 누르기, 연속 2번 누르기, 드래그하기 등의 이벤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onTab 함수 내에서 사용자가 화면의 빈 공간을 눌렀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정의해 줍니다. 우리는 현재 2개의 텍스트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는 필연적으로 포커스와 연동이 됩니다. 또한 포커스는 당연히 키보드 이벤트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포커스 트리, 포커스 노드, 그리고 포커스 스코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쩌면 플러터에는 위젯 트리와 엘리먼트 트리에 이어서 뭔 트리가 이렇게 많으냐고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는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포커스 노드라는 것은 포커스를 받는 특정 위젯을 식별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다이스를 입력받는 텍스트 필드를 찾아서
무언가 포커스 관련 이벤트를 지정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포커스 노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이스의 텍스트 필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스코프라는 것은 어떤 위젯들까지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우선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현재 온탭 함수 내에서 포커스 스코프 내에 모든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를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키보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포커스를 받는 텍스트 필드가 없어야 올라와 있는 키보드를 내려가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focusScope.of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scaffold.of에서 사용했던 그 of 메서드입니다. focusScope.of 메서드로 우리는 현재 텍스트 필드와 연결되어 있는 포커스 노드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unfocus 메서드를 불러옴으로써 포커스를 없애고 키보드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온탭 함수 내에서 focus scope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of 메서드를 불러오신 후에 한 번 더 뒤에서 unfocus 메서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딩이 끝났으니 이제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필드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키보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 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구현했으니 본격적으로 주사위 게임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달리 저는 스캐폴드와 앱바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레드 액센트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가로로 주사위 2개를 배치하고 그 밑으로 버튼을 배치할 것입니다. 우선 텍스트 위젯을 지우고 이번에는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children 아규먼트를 불러오신 후에 한 번 더 row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row 위젯에 children 내에서 주사위 이미지 2개를 배치하겠습니다. 먼저 순한맛 강좌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주사위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한 번 더 어셋 이미지 위젯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미지 경로를 적어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핫 릴로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사위 이미지가 너무 커서 스크린 밖으로 나가서 잘려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 다이스1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512 픽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위젯 내에서 width 속성을 불러와서 가로 길이를 300 픽셀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핫 릴로드를 시켜보면 이미지가 적당히 스크린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주사위 이미지를 어떻게 스크린의 정중앙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코딩을 해서 주사위 이미지를 스크린 정중앙에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정중앙에 잘 배치하셨는지요? 몇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듯 센트럴 위젯의 차일드로 컬럼이나 로우 위젯이 왔을 때 어떤 요소를 화면 정중앙에 배치시키려면 메인 액세스 어라이먼트 속성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순한맛 강좌 21번을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컬럼 위젯 상단에 우선 메인 액세스 어라이먼트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주사위 이미지가 세로축 상으로는 정중앙에 있지만 가로축 상으로는 아직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로우 위젯 상에서 메인 액세스 어라이먼트 속성을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혹시 로우 위젯이고 가로로 정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 액세스 어라이먼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로우 위젯 상에서 메인 액세스 어라이먼트 속성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가 세로축 중앙 정렬에 주로 쓰이지만 이 속성의 정확한 의미는 주축 정렬입니다. 즉 컬럼 위젯의 주축 정렬은 세로 방향이고 로우 위젯의 주축 정렬은 가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로우 위젯 내에서 어떤 요소를 가로로 정중앙에 위치시킬 때에도 이처럼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가 정중앙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속성은 다 삭제를 했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자주 이미지들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이미지 위젯을 불러와서 또 어셋 이미지를 불러오고 경로를 입력해주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는 보다 간편하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image.asset이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작성했던 이미지 관련 코드를 지우고 이미지 어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미지 경로를 적어줍니다. 똑같이 이미지를 불러오지만 image.asset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간결한 코드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관련해서 expanded라는 위젯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이미지를 넓히고 확장해주는 위젯입니다. 우리는 expanded 위젯을 사용해서 컬럼이나 로우 위젯 내에서 이미지를 원하는 만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expanded 위젯으로 이미지 위젯을 감싸면 컬럼 위젯이면 세로로, 로우 위젯이면 가로로 모든 가능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 위젯을 expanded 위젯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Alt Enter를 누르신 다음에 Wrap with Widget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위젯을 Expanded 위젯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주사위 이미지가 가로 방향 끝까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주사위 이미지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Expanded 위젯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할 이미지에는 이미지 번호를 dice2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두 개의 이미지가 정확히 반씩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우 위젯 내에서 가능한 모든 공간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정확히 반씩 공간을 차지한 것입니다. 잠시 코드를 좀 정리를 했고요. 또한 expanded 위젯 내에서 flex란 속성을 불러와서 요소들의 공간 배치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왼쪽의 이미지에는 flex2라고 지정을 해주고 오른쪽의 이미지에는 flex1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왼쪽의 이미지는 2배로 커지고 오른쪽의 주사위 이미지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마도 웹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기능일 것입니다. 플렉스 속성은 삭제를 했고요. 이제 주사위 이미지들이 너무 스크린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에 한 번의 패딩 값을 적용하려면 이미지가 들어있는 로우 위젯을 패딩 위젯으로 감싸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패딩 값은 엣지 인셋 올 속성으로 32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우선은 주사위 이미지들이 스크린 가상자리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들이 너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컬럼 위젯 내에서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속성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두 개의 주사위 이미지들이 스크린 정중앙에 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주사위가 너무 붙어 있으므로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panded 위젯 밑에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위드스 속성을 불러와서 20픽셀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드 위젯 끝에 컴마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저장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 이미지를 배치했으니 이번에는 이 버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약간 밑으로 내렸고요. 버튼의 구현 순서는 지난 파트 1에서처럼 레이즈드 버튼을 먼저 불러오고 후에 다시 레이즈드 버튼을 버튼 띠임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패딩 위젯 밖으로 나오셔서 한 줄 내려온 다음에 레이즈드 버튼을 불러옵니다. 온프레스드 함수에는 우선 함수의 모형만 만들어 주시고요. 버튼의 색상은 오렌지 액센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즈드 버튼을 버튼 띠임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min width 속성을 불러와서 가로는 100픽셀, 세로는 6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패딩 값 때문에 버튼이 로우 위젯과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 박스 위젯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이트 속성을 불러오시고 높이는 6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컴마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저장을 해보면 적당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 위에 로그인 페이지처럼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드 버튼 내에서 차일드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 아이콘 위젯을 가져옵니다. 아이콘은 플레이 에로우라는 아이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색상은 화이트, 사이즈는 50픽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기본적인 다이스 게임 페이지의 디자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주사위 숫자가 랜덤으로 바뀌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주사위 게임 기능을 구현하려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 스테이트가 바뀌어야 하므로 우선 다이스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셔서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선택하신 후에 Alt Enter를 누르시고 Convert to Stateful 위젯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위젯을 변경했으므로 Hot Restart를 실행해 줍니다. 자, 다시 다이스 게임 페이지로 돌아가시고요. 우리는 현재 6개의 주사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파일명에 숫자를 바꿀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파일명의 숫자를 변수로 만든다면 추후에 이 변수를 랜덤하게 만드는 기능만 추가한다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하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변수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var 키워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숫자이므로 우선 int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명은 left dice라고 하고 변수에 숫자 1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명은 right dice라고 하고 역시 변수 1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string interpolation으로 이 변수를 dice 이미지 파일명 뒤에 붙여 주겠습니다. 이제 raised 버튼 on pressed 함수에서 setState 함수를 불러와서 변수가 랜덤으로 생성되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setState 함수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셨다면 조금 매운맛 강좌 2번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하는 방법은 지난 강좌에서 if문을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Dart Math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합니다. 그리고 raised button on pressed 함수 내에서 setState 메서드를 불러옵니다. 이제 setState 메서드 내에서 left dice 변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random 클래스를 불러오고 뒤에 nextInt 메서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랜덤으로 불러올 숫자의 개수는 총 6개이므로 6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데 nextInt는 0부터 5까지의 6개의 숫자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오게 하려면 뒤에 플러스 1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똑같이 write dice 변수에도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랜덤으로 다이스 파일명의 숫자가 생성되어서 매번 새로운 주사위 이미지들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코딩이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매번 새로운 숫자의 주사위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토스트 메시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pubspec.yaml 파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dev dependencies 아래 fluttertoast 3.1.3 버전을 등록해 줍니다. 아래 동영상 설명에 적어 두었으니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pubspec 파일에 무언가를 등록할 때에는 인덴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ackages get 버튼을 눌러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간단히 Ctrl S를 누르시면 됩니다. 잘 등록이 되었으면 이제 dist.dart 파일 상단에서 fluttertoast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합니다. 이처럼 fluttertoast 패키지 내에 fluttertoast.dart 파일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화면을 제일 밑으로 내렸고요. 이제 토스트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return 값은 없고요. 메시지를 출력해야 하므로 인자 값으로 string 값을 받겠습니다. 이제 함수 내에서 fluttertoast 클래스를 불러온 후 뒤에 showToast 함수를 불러옵니다. 잠깐 fluttertoast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showToast 함수 내에 string msg는 반드시 구현이 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 값으로 메시지를 받도록 했으니 이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토스트 메시지 관련해서 몇 가지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함수이므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먼저 토스트 메시지의 배경색을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스트 메시지의 지속 시간은 short로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스트 메시지의 출력 위치는 이렇게 botto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etState 함수 밖에서 showToast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든 코딩이 끝났으니 토스트 메시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앱을 재실행시키겠습니다.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서 나이스 게임 페이지로 가시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든 기능들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한 열흘 정도 강좌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